대다수 사무라이는 상대가 방심할 때 기습으로 죽이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인이 평소 친절하고 부드럽다가도 일단 국가 권위 아래 뭉치면 야수로 돌변하는 데에는 이러한 사무라이의 칼 문화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역사에서 사무라이는 귀족이 왕권을 누르고 중앙 권력을 장악한 10세기 전후에 등장합니다. 한반도의 신라 말에서 고려 중기 사이의 시기입니다. 초기에 사무라이는 승마와 활을 중시한 기마 공병이었고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에만 칼을 사용했습니다. 사무라이들이 두 자루의 칼을 지니고 다닌 것은 전국의 다이묘들이 영토 전쟁을 벌이던 시기로 실전용 칼 외에 비상용으로 한 자루를 더 휴대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칼을 차고 다니는 이미지가 강해집니다. 사무라이는 원래 평민도 될 수 있었으나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 집권 때부터 사무라이가 될 수 있는 신분이 제한되고 그 신분이 자식에게 세습되면서 여러 특권까지 누리게 됩니다. 그녀자를 겁탈하고 평민들을 제멋대로 죽여도 처벌받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평민들은 사무라이의 비위를 거스르면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머리를 조아리고 허리를 연신 굽히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일부 사무라이들은 치즈길이라는 짓을 했는데 이는 칼의 예리함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든가 단순한 기분 전환이나 금품을 갈취하는 혹은 자신의 무예 실력을 시험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행위를 베는 행위였습니다. 아마도 지금 일본인의 도계자와 같은 과할 정도의 사죄 문화라던가 늘 웃으면서 친절을 과도하게 베푸는 습관은 과거 역사 속 죽음의 두려움 때문이 아닌가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사무라이는 낭인이 되어 굶주리고 헐벗을지라도 농사를 짓거나 상인이 되는 등의 일자리를 찾지 않고 좀처럼 칼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살인 청부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다가 새로운 주군을 만나 공을 세우면 옛주의를 되찾을 수 있으리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일본 천하를 통일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에 군사 정권을 수립한 이후에는 사무라이의 역할이 크게 달라집니다. 장기간 평화가 유지되면서 경제가 성장하고 평민들의 지위가 향상되자 사무라이의 위세는 상대적으로 위축이 됩니다. 예전처럼 자신의 감정대로 마음대로 사람을 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무라이는 칼로 싸우는 역할 대신 다이묘 밑에서 특정 지역을 다스리는 공무원 노릇을 합니다. 무예는 꾸준히 수련하지만 전쟁할 일이 없어져 칼솜씨는 크게 둔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멋지고 카리스마 있는 사무라이의 이미지는 일본도 두 자루를 옆구리에 차고 화려하게 장식된 갑옷과 투구를 착용한 모습인데 그건 에도 시대의 모습입니다. 메이지 유신 체제에서는 군사 정권을 무너뜨리고 정치, 사회, 경제 시스템을 서구적으로 바꾸어서 전통적 무기를 사용하는 사무라이가 쓸모없게 됩니다. 총과 대포로 무장한 신식 군대에 칼로 무장한 사무라이가 맞설 능력이 없는 데다 군과 경찰을 제외한 민간인에게 칼 소지가 금지되었습니다. 대다수 사무라이는 상대가 방심할 때 기습으로 죽이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이겨야만 했고 수단과 방법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은 자세에서 쏜살같이 칼을 빼들어 찌르거나 베는 동작을 수시로 익히고 손자병법을 공부한 것도 기습적인 선제 공격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상대를 철저히 파악하고서 승산이 있다고 판단되면 선제 공격을 거침없이 감행한 것입니다. 명성황후 사례라던가 청일전쟁, 러일전쟁, 중일전쟁, 진주만 공습, 태평양 전쟁 등은 하나같이 기습적인 선제 공격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선전포고나 맞짱은 그냥 개풀 뜯어먹는 소리였습니다. 물론 마야모토 무사시 같은 맞짱 대결을 중시한 배짱 있는 무사가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본 최고의 사무라이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메이지 유신 4인방인 사이고 다카모리는 서양 배척을 외치면서도 토막파의 대장이 되자 영국군을 끌어들여 에도 막부에 대항했고 이에 에도 막부는 프랑스와 손잡고 이란과 토막파에 대항합니다. 이는 마치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조선이 청나라와 러시아를 끌어들인 것과 별반 다름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일본은 사무라이 정신이라 말하는 명예, 주군에 대한 충성, 약자 보호와 검소함, 임전무태 등을 서양의 기사도에 대합하여 만들어냈고 이런 상상물은 일본의 정신처럼 되었습니다. 일본의 청년들에게 무모한 가미카제 공격을 강요한 도조 히데키는 해전 후 전쟁의 책임을 일왕에게 떠넘기는 추태를 보였습니다. 헌병사령관 오타니 게이지로는 가짜 유서를 남기고
자신을 자살로 위장하여 가족과 함께 지방으로 도주했다가 체포되어 끌려왔습니다. 생체 실험을 주도했던 731 부대장 이씨 시로는 모든 실험 자료를 미국에 넘겨주는 대가로 자신의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돈까지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사무라이 정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Life in a world that keeps changing. Think that it's progress you're making. Copy and paste pretty faces all the time. Pictures so perfect we play through. Only cause you set up the angle. Web that you weave got us tangled. Caught in what's before our eyes. Show